네, 이렇게 다각형까지 만들어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면 이제 목깎기라고 있는데 이제 흔히 말해서 좀 많이 좀 쓰이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제 홀을 이제 첫 번째 선하고 이제 두 번째 선을 선택을 해서 목깎기 기능을 통해서 이제 홀을 생성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사각형을 그려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깎기 기능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2D 목깎기라고 해서 반지름을 지정을 하라고 나오는데 반지름을 한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려놓았던 사각형의 이제 목깎기 할 선 또는 이제 호나 이제 뭐 구석점을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이제 저는 선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선을 선택을 해 주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을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반지름 10자리의 목깎기가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뭐 반대편에도 이어서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똑같이 선을 선택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선을 선택을 해 주면 양쪽에 동일한 목깎기 형상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못따기인데요. 못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선이 이제 교차하는 지점에 또 이제 못따기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못따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기능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좀 위에 이제 체크된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 값을 주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못따기 할 선을 선택을 해 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선을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리만큼 못따기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이제 밑에 부분을 선택을 해서 보여드리면 이제 밑에는 이제 첫 번째 거리값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리값을 설정을 해서 각각 이제 다르게 표시할 수 있는 이제 못따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 부분은 10만큼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5만큼의 거리값이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은 이제 각도인데요. 못따기 선을 먼저 선택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각도는 그대로 그냥 45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선을 선택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거리 10 그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각도가 들어간 이제 45도 그다음에 거리는 10만큼의 못따기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텍스트라고 나오는데 이제 활성 이제
여기 보시는 이제 활성화된 스케치상에 이제 텍스트, 이제 문자를 추가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임의의 위치 또는 이제 임의 위치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트 형식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EDNC라고 알파벳을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크기나 그다음에 중심 자리나 아니면은 왼쪽 자리, 그 다음에 오른쪽 자리, 그다음에 중간 자리, 이런 식으로 맞출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일단은 생성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글 머리표라든지 아니면은 1, 2, 3, 그다음에 ABC 순으로 또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1, 2, 3, 그다음에 ABC, 대문자, 그다음에 또 표시를 해서 알아보기 쉽게 표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확인을 눌러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가 지금 활성화된 스케치상에서 텍스트가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형상 텍스트도 있고요. 다음에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텍스트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정 부분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제 수정 부분에는 이제 좀 자주 쓰이는 이동이라든가 이제 복사, 회전, 그다음에 자르기, 그다음에 간격 띄우기, 그다음에 스트레치 기능으로 이제 늘리기, 그다음에 스케일을 이제 늘린다거나 이제 줄인다거나 하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좀 화면을 다시 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서 마찬가지로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동 기능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복사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생성된 스케치 형상을 이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동할 형상들을 선택을 하는데 일일이 하나씩 선택을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알려드렸던 윈도우 드래그 방식으로 선택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준점을 선택을 해서 기준점은 마찬가지로 이제 원점을 기준점으로 잡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동의 끝점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동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잠깐 뒤로 가서 보게 되면은 다시 형상을 선택을 해 주고 그다음에 기준점을 선택을 하기 전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복사 기능이 있는데, 이제 복사 기능을 선택을 해서 옮기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확한 입력이라고 해서 정확한 입력을 활성화시켜 주면은 이제 XY 값을 이제 정확한 위치에 점의 위치를 알고 계실 때 X 값, Y 값을 넣어서 또 이동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준점을 선택을 해서 먼저 복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의 끝점을 선택을 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원본 형상은 그대로 있고 이제 복사된 형상으로 이동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복사 기능이 있는데,
이제 선택한 스케치 형상을 이제 복사를 해서 이제 하나 이상의 이제 복사를 배치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복사할 형상을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기준점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복사의 끝점을 지정을 하면은 똑같이 이렇게 복사가 되겠고요. 원본은 그대로 있고 복사를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서 해 주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본은 그대로 있고 복사를 계속 늘려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컨트롤 C 복사 형상을 선택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기준점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도 대각선으로도 복사를 하실 수도 있고 똑같이 이제 정확한 입력을 통해서 x, y 값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이렇게 사용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회전 기능이 있는데 회전 기능 같은 경우에는 좀 자주 쓰이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스케치 형상을 가지고 회전을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회전할 형상을 먼저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중심점을 선택을 해서 중심점은 원점을 잡고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이미 이제 사각형의 값을 넣어 놨기 때문에 이제 형상에 이제 구속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구속 조건 할 때 이제 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은 구속 조건을 제거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구속 조건을 제거를 한 상태에서 이제 회전의 끝점을 그냥 지정을 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창에 이제 각도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각도를 마찬가지로 45 도만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45 도만큼 이렇게 회전이 된 걸 보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복사 기능을 통해서 원본 객체는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복사도 하실 수도 있고 똑같이 이제 정확한 입력값을 통해서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45 도만 회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런 식으로 지금 회전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르기 기능인데요. 자르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차되거나 뭐 경계 형상까지 이제 곡선을 자르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흔히 말해 이제 트림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사각형을 교차시켜서 하나 그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임의의 점을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교차되게 그렸고요. 그다음에 자르기 기능을 통해서 자를 곡선 부분을 선택을 하거나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잘리는 걸 보실 수도 있는데 어 이제 마우스 버튼을 이제 좀 꾹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선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좀 꾹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선이 나오는데 이제 선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을 다 지우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자를 곡선 부분을 이렇게
교차된 부분만큼 또 이렇게 자르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르기 기능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연장 기능이 있는데 이제 교차된 부분이 뭐 끊어져 있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사용을 곡선을 연장을 시키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잘라 놓은 어 형상을 가지고 연장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장할 곡선 부분을 선택을 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 제가 잘라 놨었었는데 다시 어 연장이 돼서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장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분할 기능이 있는데 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면 요소를 이제 2개 이상의 단면으로 분할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분할할 곡선을 선택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해 주면은 지금 제가 2선 그다음에 2 선을 선택을 해 주었는데 지금 2 개로 분할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2 개의 선으로 지금 분할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분할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에 보시면 축척 기능인데요. 이게 스케일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스케치 형상의 크기를 이제 비례해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축척할 형상을 먼저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뭐 축척 개수를 선택을 해서 기준점은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구속 조건은 완화를 시키고 구속 조건은 다 해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축적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배, 3배 이런 식으로 늘릴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늘려서 지금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직사각형 기능을 통해서 잠깐 보여 드리면 먼저 첫 번째 점 그다음에 두 번째 점을 선택을 해서 직사각형을 먼저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느리기 기능을 통해서 다시 확대할 형상을 다 선택하는 게 아닌 필요한 부분만 선택을 해서 기준점을 선택을 해준 상태에서 이제 늘리기를 하는데 먼저 지금 다른 형상에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속 조건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구속 조건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잡아 놨던 윗부분하고 이제 모서리 부분의 선을 이제 선택한 상태로 이제 기준점을 잡은 상태로 이제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다른 선 부분도 선택을 해서 기준점을 잡고 똑같이 구속 조건은 제거를 한 상태로 지금 보시면은 다 선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방금 전에 이제 필요한 부분만 선택을 했을 때는 그 필요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만 잡고 늘리는 기능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준점을 잡고 구속 조건을 지금 제거를 아니오로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걸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은 구속 조건을 좀 해제를 해 주셔야지만 그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구속 조건에 대한 거는 이제 바로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정 부분하고 이제 패턴 부분 끝나면 바로 이제 치수랑 구속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격 띄우기인데요. 간격 띄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한 스케치 형상을 이제 복사를 해서 이제 원점에서부터 이제 간격을 띄우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형 말고 아까 그려놨던 아까 그려봤던 이제 슬롯을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간격 띄우기 기능을 통해서 간격 띄우기 기능을 선택을 하면은 이제 간격 띄우기 할 곡선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격 띄우기 위치, 뭐 줄이거나 아니면은 뭐 값을 늘려서 뭐 표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값은 뭐 원하는 값을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간격 띄우기 기능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턴 부분인데요. 뭐 직사각형 패턴, 그 다음에 원형, 그 다음에 미러 나오는데 우선은 저는 직사각형을 먼저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0자리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 패턴을 누르게 되면 먼저 패턴을 만들 형상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은 1번, 뭐 2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패턴 만들 방향을 정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향을 정의를 한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이제 밑에 부분이 다 활성화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리는 하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조금 간격을 좀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합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개 만큼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간격은 200만큼만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뭐 방향을 더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기서 똑같이 간격은 200만큼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간격은 이제 Z 방향을 선택을 했고요. 위 부분을 Y 부분을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X 방향을 선택을 해 주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서 나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지정한 만큼 직사각형 패턴으로 패턴이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형 패턴인데요. 이제 스케치한 형상을 복사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원형으로 이제 패턴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패턴을 만들 형상을 선택을 해 주고요.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 주고 그다음에 어 회전축, 회전축이 있어야 되는데 회전축을 하나 그냥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패턴 형상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축을 선택을 해도 되고 점을 선택을 해 줘도 되겠습니다. 네, 원점을 저는 선택을 해서 그냥 그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개수 먼저 선택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뭐 각도도 180 도로 하겠다 아니면은 뭐 360 도로 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서 사용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뭐 반전, 그냥 뭐 시계 방향이냐 아니면 반시계 방향이냐 이런 식으로 지금 반전 부분을 이렇게 좀 더 확연하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형 패턴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미러 부분인데 이제 미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러 시킬 형상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미러 선을 하나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잠깐 이게 좀 형상이 좀 복잡한 관계로 잠깐 지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러 시킬 형상을 먼저 선택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미러 선을 선택을 해 주었을 때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미러돼서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미러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러 부분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치수 그다음에 이제 구속 조건인데요. 구속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치 구속 그다음에 평행 그다음에 접선 그다음에 직각 그다음에 수평, 수직 그다음에 고정, 동심, 동일 선상 그다음에 평행, 동일 그다음에 대칭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먼저 일치 구속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림하고 비슷하게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을 대충 그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 점을 선택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점을 선택을 해 주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일치되는 구속 조건이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행 구속 조건인데요. 네, 선택한 형상이 이제 서로 평행에 놓이도록 이제 구속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좀 비슷하게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첫 번째 선을 선택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선을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지금 평행 표시 마크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구속 조건이 표시가 된 건데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보였다가 안 보였다 하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F9번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구속 조건이 보여지는 게 모두 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F8번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구속 조건이 지금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속 조건이 화면상에 이렇게 표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금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 하나랑 원 하나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번에 보실 거는 이제 접선인데요. 접선 이제 곡선을 곡선을 이제 접하도록 구속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접선 기능을 눌러서 첫 번째 곡선을 선택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선에 이제 접하는 접선 구속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일선상의 구속 조건인데요. 이제 두 개 이상의 선 또는 축이 동일한 선에 놓이도록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우고 네. 첫 번째 선을 선택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선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동일선상에 위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동일선상 구속 조건이 화면상에 표시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각 구속 조건인데 이제 선택한 형상에 이제 서로 직각으로 구속이 되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저는 먼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그냥 안 그려주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놓고 직각 구속 조건을 이제 첫 번째 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선하고 두 번째 선에 이제 직각 표시로 구속 조건이 표시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 이제 부드럽게인데요. 이제 스플라인의 이제 곡선 또는 이제 스플라인을 선택을 해서 이제 부드럽게 만드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제 선 하나를 그려주고요. 그다음에 스플라인을 대충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곡선을 선택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곡선을 선택을 해 주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부드럽게 표시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심 구속 조건인데요. 먼저 이제 중심점에 이제 두 개의 그다음에 원 또는 이제 타원을 구속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그림하고 비슷하게 원 하나를 그려 놓고요. 그다음에 호를 통해서 3점호를 그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 놓고
먼저 첫 번째 호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화원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심 구속 조건으로 지금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크가 지금 동심 구속 조건이다 라는 마크가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평 구속 조건인데요. 우선은 이제 선을 하나 좀 대각선으로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나 그려놓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수평 구속 조건을 통해서 선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수평 구속 조건이 적용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대칭인데요. 대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한 선 또는 이제 곡선이 선택한 선을 기준으로 이제 대칭되도록 구속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선을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그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 스케치 요소를 선택을 하고 두 번째까지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제 대칭 선을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선하고 이제 두 번째 선을 선택을 하고 이제 대칭을 선택을 했을 때 구속 조건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스케치가 뭐 과도하게 구속된다고 이제 오류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선을 지우고 그래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대칭 선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대칭 구속 조건이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정인데요. 고정은 이제 스케치 좌표계에 이제 상대적인 이제 점하고 뭐 곡선을 고정시키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고정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잠겨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선 하나를 그려서 이제 수직 구속 조건을 보여드리면 이제 선이 이제 y축에 평행하도록 놓이게 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수직 구속 조건이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하다. 선택한 원과 이제 호가 이제 동일한 반지름을 갖거나 뭐 선택한 선이 동일한 길이를 가질 수 있는 구속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을 마찬가지로 똑같이 동일선상에 그려 놓았을 때 이제 첫 번째 원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만들 두 번째 원을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을 해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선택을 해주고, 첫 번째, 네, 두 번째 원을 선택을 해주었을 때 이제 첫 번째 원이랑 이제 두 번째 원의 크기가 달랐는데 이제 첫 번째 원의 기준이 돼서 이제 두 번째 원도 동일한 크기로 설정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치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로 직사각형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치수 기능이 있는데 이제 2D 또는 3D 스케치에서 이제 치수를 넣을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치수 기능을 선택을 하면은 이제 치수 기입할 형상을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치수 기입을 할 형상을 선택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치수를 기입을 한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치수 편집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마우스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치수 편집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치수 편집을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모서리 끝점, 점과 점을 선택을 해도 이렇게 치수를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선과 이선, 네, 이선과 이선을 선택을 했을 때 여기에 이제 간격 또 치수로 지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치수를 편집을 하게 되면은 100에 100의 이제 사각형이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다 지금까지 그려놓았던 뭐 형상들이나 뭐 이제 요소들이 다 보라색 선으로 이제 다 그려진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속 조건이 완전히 구속이 안 된 상태여서 지금 완전 구속이 안 된 상태여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구속 조건이 이루어진 부분 빼놓고는 이렇게 움직여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 구속을 정의를 해서 뭐 보여드리면 어, 잠깐 이거는 제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거 잠깐 해볼 동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치수나 이제 구속 조건에 대해서 좀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휠 더블 클릭을 먼저 해주세요. 네. 중심점을 활성화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네. 형상 투영 기능을 통해서 이 형상을 이제 모서리 꼭지점에 선택을 해서 중심점을 선택을 해서 이제 형상을 투영을 시켜주게 되겠습니다. 네. ESC 버튼을 눌러서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일치 구속 조건을 통해서 첫 번째 점을 선택을 해 주고요. 곡선 또는 점을 선택을 해 주는데 이제 모서리 점을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원점, 기준점, 중심점을 선택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보라색 선이 없어지고 이제 완전 구속 조건이 완전하게 구속된 상태로 이제 형상이 보여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완전하게 구속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는 이제 아까 보라색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막 움직이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형상이 완전하게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안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잠깐 이제 치수 주는 조건이나 구속 조건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구속 조건에 대해서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